여러분, 제식의 저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름 쉽게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저 역시도 그 속에는 설마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 라는 선입견을 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 길라잡이에게 물어보시는 댓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등록 임대사업자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 일반 임대사업자가 그 영상을 보고 나도 그 규제를 따라야 하냐고 가끔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임대료 5% 인상 규제 내용과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또는 내가 꼭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복잡한 규제가 나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 분이라면 임대 재계약할 시점이 되면 슬슬 궁금한 것이 많아집니다. 주변에 전세나 월세가 많이 올라서 임대료를 좀 올려받고 싶은데 성렬이 엄마는 주변 시세대로 전세를 올렸다고 하는데 재명이 엄마는 규제 때문에 5%밖에 못 올려 속상하다고 하니 이거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세상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사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만 알면 많은 것들이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부에서 정한 규정을 모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 하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임대사업을 직업 또는 전문적으로 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를 말하고 나머지 하나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해당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두 가지 모두 한 사람을 말하고 만약 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지만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 규제에 맞춰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일반 임대사업자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규제 또한 최소화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볼 몇 가지 사례만 확인하면 명확히 내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요. 일반 임대사업자잖아요. 임대료 5% 이상 인상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주택자는 모두 투기권으로 생각하는 지금의 정부와는 달리 한번 세를 주면 5년이든 10년이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집주인분들 많지 않습니까? 6년째 새를 살고 있는 재명이 엄마가 올해도 재계약을 하려는지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재명이 엄마, 올해도 재계약 할 거지? 아, 주인 아줌마, 막내 학교 마칠 때까지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2년 더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잘 됐네. 그런데 그동안 임대료 한 번도 안 올렸잖아. 근데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올해는 좀 올려야 할 것 같아. 괜찮겠지? 아, 그래요? 얼마나 올릴 생각이세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는 올려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나 많이요? 법에서 5%만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5%?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고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안 올려서 2천만 원 정도는 올려도 된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계약갱신 청구권을 잘 몰라서 또는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주변에서 물으시면 이제부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금액을 올릴 수 있었겠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그 권한이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시세에 맞춰 올릴 수도 있고 또는 5%만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2천만 원을 올리지 않고 이번 재계약 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1억에 5%인 500만 원만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임대차법으로 정한 사항으로 임대기간 중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후 또다시 재계약할 때에는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올려주던지 아니면 이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5%가 아닌 2천만 원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이번 계약에서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2천만 원을 올려주고 2년 뒤 다음 계약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5% 범위 내에서 올려주는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이 급한데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대부분의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5%만 올려주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후 재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1억에 5%야 당연히 500인 건 알겠는데 1억에 15만 원인 반전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반전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월차임 전환 시 제한산정률 2%, 한국은행 기준금리 1% 등 매번 금리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굳이 계산 공식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길라잡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렌톰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옆에 보시면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것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변경 전, 그러니까 지금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여기에 기입합니다. 그리고 여기 변경 후에는 재계약 시 받고 싶은 임대보증금을 여기에 놓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5% 인상에 맞는 월 임대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이때 계산기는 환산보증금, 월차임 전환 시 제한산정률, 기준금리 등 최신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변경 전에 보증금 1억에 월세 15만 원이었던 것을 재계약 시 5%만큼 인상된 금액을 월세로 받고 싶다면 이렇게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월 임대료 17만 원이 자동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으시겠죠? 세입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재계약했거나 또는 신규 계약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한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인데요. 이번에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귀찮다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계약서와 신분증 챙겨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나 전월세 신고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우시면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니까 혹시 모르시면 아들이나 딸에게 대신 해달라고 하면 쉽게 신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중에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계약을 직접 하려는 분 몇 분 계셨는데 그때 물어보시는 것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꼭 작성해야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규제 대안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법무부가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작성 방법은 위에 링크한 영상 참조하시면 바로 작성 가능하니까 차근차근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일반 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분 계신데요. 보증보험은 아직까지 임대차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할 법적 의무가 없으니까 세입자가 굳이 보증보험을 원하지 않는 이상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면 1년에 겨우 한두 번 하는 계약이라 많이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영상 구독해놨다가 다음 계약할 때 영상 다시 찾아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 임대사업자가 자주 헷갈리는 5% 임대료 인상 방법과 계약 후 전월세 신고 방법, 그리고 일반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그리고 보증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